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테슬라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나의 레벨을 알아보려면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우리 지인, 내 주위의 5명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5명의 평균이 곧 나의 레벨이다.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기 개발과 금융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말 한마디, 예를 들어 아들아,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건 너무 쉬워. 보통의 사람들보다 너가 하루 1시간만 더 노력하면 돼. 그럼 1년에 너는 365시간을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산 거고 10년이면 3650시간을 더 성장하는 거야. 이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너의 호주머니로 오게 만드는 거거든. 똑똑한 부자는 돈의 이동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나에게 오게 만들까? 이것만 늘 고민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사람이 대부분 부자가 되는 거야. 반대로요, 가난한 부모는 어떨까요? 이 부모는 늘 아이에게 너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항상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부자 아빠는 상황별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가난한 아빠는 상황별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갈 겁니다. 이 부모들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정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환경의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환경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분명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열렬한 시청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영상을 볼수록 박 대표님 말씀의 진솔함과 우리 시청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의 다양한 주식에 단기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박 대표님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대표님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위대한 기업 테슬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추천해주신 책들과 함께 실적 분석 자료, 그리고 모든 영상들을 보면서 제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되어 기존의 국내 주식 모두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고요. 현재는 약 114주를 매수 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를 통해서 제 삶의 방향도 재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아내에게 가용 가능한 금액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최소 10년은 보유할 것입니다. 책과 영상 그리고 제 나름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아내에게 전달할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었더니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 아내도 테슬라 투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테슬라에 투자했으며,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개월 차이기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추가 대출을 통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5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보유자금 모두를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총액을 1억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제 나이가 54살인데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목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늘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앞길이 막막하던 차에 박 대표님의 인생은 실전이다를 접하게 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해법을 명확하게 설정하게 되었고, 아내도 동의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돌아오는 수입과 저녁에 투잡을 하면서 얻는 추가 수익까지 현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우리 부부가 함께 몰입하고 있는 청약저축도 아내의 청약저축은 해약을 해서 테슬라 주식을 구매했으며, 저의 청약저축은 예금 담보대출이 가능하기에 한도 내에서 현금화해서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2개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집을 한 채만 목표로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1개만 유지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1억의 테슬라 주식을 확보할 때까지 부업을 병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10년 동안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테슬라 주식만큼은 추가로 확보는 할지언정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에게 너무도 소중한 노후 대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2명의 아들들에게도 우리 부부의 테슬라 주식 보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2명의 아들들은 분가를 하여 각자의 직장 생활을 서울과 아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테슬라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 대비와 자녀들의 주식 투자 방식을 권유하는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저 역시 아들들에게 이 영상과 함께 나만의 방식으로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아들들에게 부모의 생각과 테슬라 투자의 비전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4번째, 박 대표님 영상에서 늘 강조하듯이 부자가 되었을 때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자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기개발서 및 인문학 서적 그리고 IT 및 트렌드 이런 관련 도서를 즐겨 읽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산의 소도시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 테슬라와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를 이 편협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여 접했을 때는 그 기업의 가치와 기업가의 비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박 대표님 영상과 추천해주신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근시안적인 저의 편견을 깰 수 있었고요. 인지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면서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려주신 영상과 올라올 영상을 접하면서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로서의 응원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부자의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와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 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글로벌 외식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김승호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돈은 인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큰 돈으로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돈은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일침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은 실전이다에서도 강조하는 부자로서의 삶을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분의 진짜 이야기이니 주목해주세요. 이분의 자기개발과 투자 여정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도 공유해 주셨거든요. 이 캡처 사진에서 쌓여있는 책들의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잠깐만요. 또 한번 책들을 가지고 와야겠네.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테슬라 쇼크, 전기차 전쟁의 설계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추천드린 책을 이분께서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읽으신 거네요. 자, 저도 일부러 이렇게 이 책들을 전부 간직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블로그 글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제가 생각하니까 계속 한번 이 블로그 글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최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을 접하고서 그 위대한 기업을 발견하여 그 기업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지난 수년간 전기차가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폭탄과도 같은 언행을 내뱉을 때만 해도 내 마음에는 그저 이 세상에서 괴짜이자 몽상가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공상과학 소설 속에 야망을 품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닌지에 의구심을 품으며 색안경을 끼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바라보았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이 기업과 일론 머스크를 소개하는 것을 접하면서 다시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정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위대한 기업과 그 위대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혁명가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나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폄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본 책이 일론 머스크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였으며 책과 영상을 병행하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추천 도서를 리스트업 해보았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의 주요 내용과 이 영상을 해석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위에 언급한 책들을 접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편견과 괴리감이 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의 미래와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혼재하지만 이런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는 위대한 기업이자 위대한 인물이라는 확신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 어제 새벽녘까지 나를 흥분하게 했던 이 책, 테슬라 쇼크는 다른 어떤 테슬라 관련 저서보다도 그 깊이가 돋보여서 6시간 만에 단숨에 소화하며 완독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원석 씨의 경력과 이력을 보고서 더 신뢰가 갔는데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국제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 현장과 CEO들을 직접 취재하고 비즈니스 트렌드와 그 기업의 지속 성장의 비밀을 파헤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특별히 자동차 산업과 그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최원석 저자의 식견이 전문가 수준 이상임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2000년대에 인터넷 혁명을 거쳐 2010년대는 모바일 혁명을 경험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아마존, 애플을 거쳐서 이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그 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과거에는 재무적 성과로 그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했었지만 지금은 이게 어려워졌으며 비전과 스토리와 구성원의 공감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로 아마존과 비교하는데 아마존은 새롭게 태동하는 IT, 전자상거래 분야였기에 위대한 기업의 요건을 갖추기가 쉬울 수 있었겠지만 테슬라는 전형적인 제조업 분야로 여겨졌고 기라성 같은 레거시 회사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기에 더 큰 충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접하고 풀리지 않던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어 머릿속이 맑아졌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기류는 이런 것들이다. 첫째,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둘째, 2030년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할까? 셋째, 왜 이렇게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계속 내릴까? 팔리지 않아서일까? 넷째, 도대체 무모한 우주항공, 에너지, 교통, 자율주행과 같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다섯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과연 어떤 목표인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포드와 GM과 같은 레거시 자동차의 아성에 토요타, 벤츠, 크라이슬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까지 자동차 산업은 100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그 어떤 산업보다도 기존 업체들의 탄탄한 경영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며 성장해온 산업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위대한 기업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이 인터넷 모바일 IT의 태동과 발달로 일궈낸 신생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거시 산업인 자동차의 아성에 무모하게도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2003년에 창업해서 2004년에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00년이 넘는 자동차 시장에 아직도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이 2020년 1월이고요. 테슬라는 2017년과 18년을 거치면서 극심한 경영난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질 뻔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2023년 올해 1분기에만 4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며 2030년에는 포드, 토요타나 GM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꿈의 2천만 대의 차량을 완성한다고 발표했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주 모델인 모델 Y와 모델 3를 직접 구매해서 분해해본 샌디 몰로는 테슬라가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보다 5년에서 10년은 앞서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무척 어렵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생산을 위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가고 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한 혁신과 함께 기존 자동차 업체가 과거에 해본 적이 없는 획기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 업체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높은 수익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병행 생산하며 시장을 장악하려는 이원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다주는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저자는 레거시 코스트라고 언급한다. 테슬라는 퀀텀 점프를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이 레거시 업체들은 내연기관차를 버릴 수 없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기어가는 꼴이다. 전 세계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1억 대이기에 2023년 1, 4분기 기준으로 1에서 2%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의 도전이 거대한 태풍 속에 아직은 잔잔한 물결로 보이며 그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매년 50%에 가까운 성장률과 테슬라가 왕국 건설을 위한 사업 영역의 확장이 무서우리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기에 위대한 기업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서술한다. 두 번째,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과연 가능한 거야? 이건 너무 뻥이 심하잖아. 2023년 1, 4분기 기준으로 4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 테슬라가 올해 총 180만 대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7년 후인 2030년 2천만 대를 생산한다고? 이건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탄소 중립과 자원 고갈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미국은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슬라가 지난 4월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한 반값 테슬라와 원가 절감을 위한 수직 계열화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같은 신차 출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중에서 반값 테슬라와 원가 절감이 2천만 대 생산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위한 출발점임을 알게 되었고 이 책 테슬라 쇼크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모바일 IT 기업은 생존을 위한 전략 구상에 몰두하고 있으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신생 기업 또한 우후죽순 태동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반값 전기차 출시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공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 가격 인하를 위해 직접 생산에 뛰어들었고 자체 주조 방식의 변화로 현재보다 몇 배나 빠른 생산 방식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다. 2천만 대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판매로 이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이견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반값 전기차와 원가 절감을 위한 배터리 수직 계열화에 혁신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왜 이렇게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걸까? 너무 팔리지 않아서 과연 고육지책으로 그러는 걸까? 테슬라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를 틈타서 기존 보급형 전기차 가격을 수차례에 걸쳐서 인하했으며 앞으로도 더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판매에서 이미 큰 손실이 나는데도 더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이 급락할 때
생산을 더 늘리는 전략을 보는 듯하다.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면서 왜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내리는 것일까?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서 2030년 2천만 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인 걸까? 이 전략만 보았다면 그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슬라는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와 같은 사업 전략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생산, 판매, 서비스 전략에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테슬라의 모든 전기차에는 ECU가 탑재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테슬라가 수익을 내는 비법은 여기에 있었다. 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 차량들의 자율주행 서비스 FSD라는 것을 장착하고 그 서비스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다. 배터리와 수많은 반도체 및 장비들이 필요한 전기차 특성상 원가 절감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수익과 함께 FSD까지 가기 위한 플랫폼을 이미 기존 판매된 차량에 장착해 놓았으며 그 가격은 900만 원에 이른다. 이 가격은 초기 비용을 상쇄하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천만 대 차량의 10%인 200만 대가 평균 1,000만 원의 FSD를 옵션으로 선택하여 장착한다고 수정을 하게 되게 된다면 테슬라는 매년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 전략은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사업 영역이며 인터넷을 통한 무선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여 테슬라 차량의 가치까지 높이게 되어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도대체 무모한 우주항공, 에너지, 교통,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같은 사업은 왜 하는 걸까? 일론 머스크가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있을 법한 사업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구를 떠나 화성에 100만 명의 지구인을 정착하게 한다든지 1만여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환경을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장하는 사업, 청정 에너지를 모아 에너지 사업을 한다든지 교통지옥이 된 대도시의 지하에 땅굴을 파서 전기차 이동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꿈에 그리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는 뉴럴링크 사업까지. 그중 한 가지의 사업도 아주 대단한 건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일론 머스크가 모두 진두지휘를 한다고 하니 많은 전문가들은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혀를 차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최근에 트위터 인수를 놓고도 갑론음박을 하면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테슬라에 집중하려고 비꼬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성과가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 영역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라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 목적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기에 그 사업 영역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와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인공위성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돕는 무대 장치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많은 차량의 생산과 판매는 향후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스페이스X를 통한 화성 정착과 로봇과의 통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수건 사업인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삶 속에서 크게 자리 잡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고민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접하면서 나는 쇼크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 다섯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하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 걸까라는 것이다. 나는 무척이나 궁금했다. 주 100시간은 기본이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 끝은 그와 관련된 모든 책에서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책에서 화성에 100만 명이 정착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내 생전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난 화성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한 무모한 도전이 비록 일론 머스크의 생전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는 사업을 확산, 그리고 성공을 해야 하는 명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강한 사명감과 집념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가는 지금 시대보다는 다음 시대에 더 어울릴 듯하다. 테슬라 전기차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에서 일궈낸 성과이며 그가 진행하고 있는 여타의 사업은 미래의 인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군들로 자기매림할 것이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테슬라 쇼크, 이 책을 통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미래를 보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 준비된 자에게는 변화의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무지한 자에게는 악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위대한 기업 테슬라와 그 기업을 통해 인류에 가까운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겼으며 그 기업가와 그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부러움도 내심 생긴다. 이 책의 소제목처럼 바퀴 달린 아이폰, 테슬라의 혁신이 2023년의 오늘을 지나서 2030년으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자리매김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이 책의 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과 앞으로 테슬라 왕국이 바꿔나갈 것에 대한 미래 비전의 기대가 크기에 위대한 기업과 한 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이분이 쓴 저는 그래요. 주옥 같은 블로그 포스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거를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분의 글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테슬라 쇼크를 중심으로 한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책들이 녹아있는 이분의 이 소중한 리뷰를 우리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소두에 제가 유유상종이라고 시작한 이유가 이 글 때문인 겁니다. 이 사연자분은요 54세라고 하셨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섹시한 뇌를 가지고 이렇게 섹시한 리뷰를 써내려가는 모습에 이분과 이 가족들의 미래는 어떠할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이분의 블로그 포스팅은 영상 소개란에 링크로도 한번 걸어두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멋진 블로그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씩 방문하시어서요. 감사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2년 넘게 횡보 하락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될 만한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정고점이 $420 선이었잖아요. 지난해 12월 달 테슬라는 $100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7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조롱하고 수많은 투자자와 이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추가 하락 등을 뉴스에서 얼마나 대단히 떠들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저는 정상적인 세상의 반응이에요. 세상은요 75%가 하락하면 우리 1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최근 최저점인 $103를 찍고 현재 $17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과 5개월 만에 70%를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상승장에 다들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진정한 주식 투자라는 게 딱 두 가지 준비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위대한 기업을 보는 눈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요, 더 중요한 건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10만 원을 길 가다가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내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몇 배나 더 큰 겁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70%가 올라서 이 평가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되어도요, 내가 이 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10년 장기 투자로 10배 수익을 목표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행복에 이르는 더 큰 수익이 필요한 겁니다. 반대로요, 1억을 투자했는데 70%가 폭락해서 3천만 원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몰락한 것 같고 뉴스에서는 잘못된 투자에 대해 조롱하는 뉴스와 비관적인 소식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여기에 내가 처음 가졌던 내 투자에 대한 확신, 이것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댓글의 내용들,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00불에 들어가서 개고생 중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매도하고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시작에 팔고 550대에 매수. 수익 줄 때 적당히 먹고 나오시지. 비중 조절 없이 몰빵이라. 저는 테슬라 거품이라고 봅니다. 주식을 알고 말하시는 건지 중국 폐렴으로 전 세계 경제가 다운으로 들어갈 텐데 테슬라는 과연 괜찮을까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좋은 회사지만 당분간은 매매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마련하시고 주식하지 마세요.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그 누구도 테슬라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 유럽의 전기차들도요. 아직 미국은 우한 폐렴 초기인데 다른 댓글러들은 어떻게 테슬라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지. 나는 $100에서 입 벌리고 있겠다. 이 댓글들이 올라온 시기를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해 놓았는데요. 모자이크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3년 전 댓글이네요. 그리고 이 댓글들이 달린 유튜브 영상의 업로드 날짜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던 그때의 테슬라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분은 심지어 $100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후 2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33인 그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6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분들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만 다를 뿐 지금도 너무도 똑같은 댓글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닉네임만 3년 전 분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공한 투자자는 이런 부정적인 댓글 당연히 달지 않겠죠. 그리고 3년 전 부정적인 댓글 달았던 분들도 더 이상 이런 댓글 달지 않을 겁니다. 그 $33 때 그렇게 본인들이 욕했던 테슬라가 $420까지 10배 이상 오르는 걸, 이런 폭락장에도 그때 기준 6배가 올라 있는 걸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뒤에도요, 여러분은 같은 내용의 댓글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2025년이 넘어가고 테슬라 주가가 $500 이상 넘어가더라도요, 또다시 30% 이상 폭락하면 이와 똑같은 댓글들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달립니다. 또 그때 가서 테슬라 투자를 시작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 투자자들이 늘 반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1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10억의 자산이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100억이 있는 자산가라면 1조가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을 겁니다. 우린 실제로요,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정작 300조의 자산을 온전히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일론 머스크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꽃에는 나비가 날아들고요, 똥에는 파리가 날아듭니다. 오늘 이 사연자분은요, 이 와이프와 자녀들에게 어느 쪽일까요? 저는 자신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다의 수많은 감사한 댓글들을 보면 정말 진정으로 테슬라에 대해 공부하고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 장기 투자를 통한 그 경험을 지인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타적인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채널의 환경을 이러한 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꽃과
나비가 되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